다음으로는 우리 문화콘서팅 바라의 권수석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제가 20분 시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박 대표님 너무 빨리 끝내주시고 네네 권 대표님한테 더 시간을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문화콘서팅 바라의 권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준비 못했는데 오래 하라고 그러셔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 드리기 전에 1900년부터 2000년까지 한국 근현대 인형극 100년사를 정리하셨다라는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과 축하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이 무언가 기록되어진다라는 역사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한 단계 올라서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에 보내주신 이 원고도 받아봤습니다.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것들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되게 슬펐어요. 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농담과 진담과 제 목소리 톤이 소리 안 나오는데 슬픈 이유는 왜 내가 아는 인물들과 기억들은 예전 버전일까 왜 나는 지속하지 못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앞서 계속 이야기되었던 강준영 선생님이 돌아가셔서도 심심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느 자리 가거나 여전히 강준영 선생님 이름이 호명됩니다. 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형극제에도 참여를 했었고 또 춘천에서 마이 축제를 저희 20대, 30대를 다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또 만났던 신우성 선생님 이야기도 나오고 발팔, 거꾸로 다 예전에 한 번씩 봤던 이야기들 그리고 만났던 선생님들이 나오면서 조금 서글펐어요. 왜 이분들에 대한 기억이 나에게는 과거형으로만 있을까? 그 이후의 기억들이라는 것들이 많이 없구나라는 생각에 좀 아쉬움도 남았던 것 같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는 문화예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행정부서도 문화예술과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2, 3년 정도 다니면서 학생들에게나 동료들에게 문화와 예술을 좀 분리하자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제 기준으로는 굉장히 어색한 단어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생활문화라든가 전통문화, 문화를 뒤에 붙여서 이야기하거나 문화와 예술, 문화점 예술, 영어로 해도 컬처 앤 아트, 아트 앤 컬처 이렇게 부르는데 유독 왜 한국 사회에서는 문화예술이라고 한 단어처럼 칭하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마치 문화라고 하면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화일 수 있는데 마치 예술적 행위가 들어가지 않으면 문화가 아닌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고 어려워하게 만들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만드는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이 문화예술이라는 단어가 한국 사회에서 언제부터 도대체 이렇게 보편화돼서 쓰여졌는가라고 찾아보니까 공식적인 거는 72년, 73년에 문예진흥법 만들어지고 문예진흥원 만들어지고 하여튼 그 무렵부터더라고요. 그럼 불과 한 50년밖에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정리해서 보고 있는 인형극 100년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 5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는 문화와 예술을 혼용해서 쓰기 시작하고 문화에 대한 이해폭들이 점점 좁아진 것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좀 분리해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이 문화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예술은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반드시 조명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예술이 문화의 전부는 아니겠죠. 인형극이 한편으로는 문화이고 한편으로는 예술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100년사 이 책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예술을 인형극을 단순히 하나의 예술 장르로 볼 것이 아니구나. 이미 우리한테는 체화되어져 있는 문화 같은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삶과 함께 해왔던 것이고요, 역사가. 그리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의 장르 예술로 치부해갖고 멀리 떨어뜨려 놨을 때 우리 일상에서는 벗어난 것이 되지 않는가. 그걸 다시 좀 회복시키려고 우리는 축제를 했던 것일까. 여러 가지 고민들이 드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이
인형극은 예술이자 곧 문화인 이 인형극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역 신문에 모 단체장이 쓴 칼럼 중에 단어 하나가 들어라서 시중문에서 들어오기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미즈앙 플러스라고 하는 용어가 있다고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요즘은 이제 음식 프로그램 이런 거 TV에서도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요리사, 셰프죠. 셰프가 음식을 준비하기 전에 아주 이렇게 정갈하게 또 정돈되게 식재료와 이 도구들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음식을 만드는 그 세팅하는 거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그 과정을 미장 플러스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마치 이 한국 근현대 인형극 100년사라는 이 책은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인형극, 예술로서의 인형극 부활을 알리는 미장 플러스 같은 느낌이기도 했고요. 또 하나 문화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미 우리 일상의 문화였던 이 인형극을 다시 불러내는, 호명해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저는 최근에 제가 문화도시 요새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문화도시 관련된 일을 떠돌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아까 바깥에서 고구마 먹을 때 우리 오정석 이사님 보고 1년에 한 5만 킬로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6만 킬로 다닙니다라고 했더니 고속버스 기사 수준이죠 거의. 많은 도시들을 만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기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는 기록을 과거의 역사로만 자꾸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를 역사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역사입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여기서 또 핵심 단어를 하나 우리가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록 주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요즘 아카이빙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기록 관련된 문화 활동하시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과거에는 뭐 향토사나 정사가 아니다라고 해서 차별받기도 하고 외면받기도 했던 이 지역의 공동체의 개인사까지 이르기까지 다양한 그 기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기록 주권이 가지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종의 당사자성이죠. 누가 기록할 것인가라는 겁니다. 물론 기록 전문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근현대 인형극과 관련된 기록, 오늘 이 날짜부터 해서 오늘의 인형극에 대한 기록을 누가 할 것인가, 저는 인형극인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록 주권이겠죠.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삶으로서의 인형극을 지금 현재 시점으로 기록해 둔다면 그것이 미래 시점에는 역사가 되는 것이겠고요. 또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봤던 역사라고 하는 것이 다르게 읽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곡되어지지 않고. 그런 면에서 앞으로 이 100년사를 정리한 오늘을 기점으로 이후에 모든 인형극인들이 기록 주권 차원에서 자신의 기록들을 하고 그것을 어딘가 아카이빙 할 수 있어서 이게 또 다른 대한민국 문화의 한 기록으로 남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춘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저희 회사 이름이 문화 컨설팅 바라입니다. 어떤 데 가면 바가라고 써놓은 데도 있고요. 여기 제대로 쓰여져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실 춘천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회사 이름을 제가 올해 23년째 회사를 하고 있는데 처음 이름 지을 때 다들 멋있는 이름 짓고 싶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왜 나이 30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오니 이 회사를 하려고 마음 먹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 우리 오정석 이사님도 계십니다만 연극반을 만들고 같이 연극하고 재밌어가지고 뭔가 하지 않았더라도 내가 충고만 갔더라도 다른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런 상상도 해봤어요. 그러다가 바라라고 하는 춘천에 음악다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아직도 영역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곳에 가면 늘 시를 쓰고 음악을 하고 연극을 하는 선배들, 선생님들이 앉아 계셨어요. 내가 저 다방만 들락거리지 않았어도 분명 나는 다른 삶을 살았을 거야. 근데 이 삶을 살아야 하니 거기서 나는 내 출발점을 찾자. 그래서 사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바라라는 이름을 회사 이름으로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자리 준비하면서 내 생각이 틀렸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있었던 거죠. 저는 TV에서 70년대에
연극반을 하고 또 20살 무렵부터는 인형극제라는 걸 통해서 또 인형극을 알게 되고 또 마인 축제를 통해서 예술인들을 알고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이 생애, 이 삶은 노정돼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봐요.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만족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공연예술 그냥 축제 현장을 좀 떠나서 정책이나 연구 중심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의 뿌리는 아까 박준 선생님이 거창하게 저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장과 이론을 한다는데 전 이론도 한 반바퀴 도는 것 같고 현장을 떠난 지 오래된 것 같아서 굉장히 어정쩡한 스탠스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튼 저한테 지금 현재 저의 삶의 근간이 되어준 것은 저 개인사적으로 봤을 때도 TV에서 봐왔던 그런 모습들부터 해서 끊임없이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런 공연, 인형극, 많이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인형극을 TV에서 처음 접하지 못했고 공연이라고 하는 공연예술이라는 것을 청소년기에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지 잘 상상이나 가늠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사실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충분히 전해줄 만한 매력적인 요소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면에서 제가 좀 우스갯소리라도 제 페이스북 과거의 오늘 보다 보니까 예전에 춘천 인형극제 캐릭터의 코코바우를 결혼시켜버리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춘천 공지천이 기억을 하는데 쫓아갔다가 그걸 보고 오면서 제 페이스북에 그렇게 글을 남겼더라고요. 난 이 결혼 반대했어요.